지난 시간에 그리즈 펜슬의 애니메이션 방식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짱구를 같이 그려보면서 그리즈 펜슬에서의 에디트 모드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레퍼런스로 쓸 이미지가 있어야 되겠죠. 2D 애니메이션 상태의 작업창에서는 레퍼런스로 사용할 이미지 파일을 이렇게 가져다 놓으면 이렇게 들어가게 돼요. 2D 애니메이션 상태에서는 이미지를 가져다 놓으면 카메라의 백그라운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레퍼런스로 사용할 이미지를 움직이거나 크기를 조정하거나 하시려면 카메라로 들어가셔야 되는데, 오브젝트 모드로 나가서 카메라를 선택한 다음에 카메라 옵션에 들어가면 백그라운드 이미지라고 하는 게 활성화가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죠. 자, 여기 들어가시면 여기에 우리가 방금 이제 레퍼런스로 집어넣은 이미지가 여기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죠. 이미지뿐만 아니라 동영상 파일도 이런 식으로 넣을 수 있는데요.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여기에서 크기, 그다음 위치를 조정할 수 있다는 걸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프론트로 해놓으면 드로잉을 하더라도 그림이 항상 앞에 있게 돼요. 그 다음에 투명도 여기서 이렇게 조정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프론트로 놓고 그리겠습니다. 드로우 모드로 다시 돌아가시려면 이쪽에 스트로크 오브젝트를 선택한 다음에 드로우 모드로 가야 되겠죠. 필압 관련된 설정을 다 끄고 스트렝스를 최대로 놓겠습니다. 짱구의 얼굴 쉐입을 먼저 그리도록 할게요. 레이어를 지금 밑에 있는 레이어 필 써있는데 요거를 페이스로 바꿀게요. 더블 클릭하면 되죠. 그리고 머터리얼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름 바꿀게요. 페이스로. 스트로크는 이미 돼 있으니까 필 체크해 주고요. 색상을 살색 비스무리한 색깔로 이렇게 할게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따라서 이렇게 그리면 될 텐데 아무래도 따라서 그릴 때 이런 식으로 울퉁불퉁하게 그려질 확률이 높죠. 그래서 스테빌라이저를 쓰겠습니다. 스테빌라이저 스트로크 해주고요.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따라오는 걸 눈으로 보면서 천천히 그려보겠습니다. 살짝 안 맞는 거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이렇게 쭉 가볼게요. 이렇게 한번 그려봤고요. 여기서 카메라 눈을 끄면 이렇게 되죠. 에디트 모드로 들어갈게요. 일단 그리즈 펜슬에서 에디트 모드나 또 우리가 해볼 스컬프트 모드는 물론 그림을 수정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우리가 앞 시간에 인터폴레이트 방식의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봤죠. 인터폴레이트 방식이 각각 손으로 직접 그린 그림을 인터폴레이트 하면 모양이 찌그러지는 걸 확인했었잖아요. 포인트의 개수가 맞지 않을 때 그런 찌그러지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인터폴레이트 방식의 애니메이션을 만들 때는 가급적이면 에디트 모드나 스컬프트 모드에서 수정을 해가지고 인터폴레이트 하는 게 훨씬 정확하게 잘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쪽 모드 세 가지가 이렇게 있는데, 첫 번째는 포인트 선택 모드죠. 포인트 선택 모드라서 이렇게 포인트를 하나하나 고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스트로크 선택입니다. 그래서 한 번에 그린 선을 전체를 선택할 수 있게 돼 있고요. 이 세 번째는 스트로크가 끊어지는 지점까지 선택할 수 있는데요.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선을 그었다고 한다면 에디트 모드에 가서 이렇게 골라보면 지금 이렇게 선이 겹쳐있는 이후 지역은 선택이 안 돼 있는 걸 볼 수 있죠. 딱 이렇게 선이 교차하는 지점까지만 선택하는 게 세 번째 셀렉트 모드입니다. 자, 전체적으로는 이쪽에 있는 선택 모드가 다 사용할 수 있죠. 근데 C를 눌러서 서클 선택 모드를 할 경우에 이렇게 쭉 선택하게 되는데,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해서 완료를 하기 전까지는 다른 키를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키를 눌러서 선택을 완료해 주셔야 이렇게 움직여 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서클 선택 모드에서 이 서클의 크기를 결정하는 거는 스크롤입니다. 스크롤로 이렇게 서클의 크기를 쭉 키워줄 수가 있죠. 자, 우클릭해서 선택 완료해 줘야 됩니다. 그 다음 기본은 박스 선택 모드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쭉 그려서 선택할 수 있는 라쏘 툴은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하면 박스 선택 모드를 사용하다가도 라쏘 툴로 바로 전환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선택 영역을 뒤집는 건 다 똑같죠. 컨트롤 I, 선택 영역이 뒤집어지고요. 또 모델링 할 때도 많이 쓰는 거죠. 링크드 셀렉션을 사용하실 때는 단축키 L 누르면 연결된 스트로크의 지점들이 다 선택됩니다. 모델링 할 때 똑같아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포인트를 하나하나씩 더 넓혀갈 때는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넘버패드 플러스를 누르면 이렇게 확장이 되어가는 걸 볼 수 있죠. 이렇게 그렸는데 아무래도 손으로 이렇게 그리다 보면 포인트가 지나치게 많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거를 조금 심플하게 만들고 싶을 때는 이렇게 전체를 선택한 다음에 스트로크 들어가면 심플리파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픽스드 하면 이렇게 여기에서 숫자를 높일수록 포인트의 개수가 줄어드는 걸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제가 손으로 그렸기 때문에 처음 시작과 끝 부분이
자세히 보시면 여기가 끊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죠. 이 끊어진 부분을 연결할 때는 이렇게 포인트 두 개 선택한 다음에 F 눌러서 이렇게 막아줄 수 있죠. 그림을 이렇게 다듬어 볼 건데요. 프로포셔널 에디팅 기능을 사용하면 부드럽게 다룰 수 있겠죠. 단축키 O를 누른 상태에서 G 눌러서 이렇게 이동할 수가 있겠죠. 자, 스크롤로 범위 조정해 줄 수 있고요. 자, G를 눌러서 이렇게 프로포셔널 에디팅 상태에서 그림에 맞게 이렇게 만들어 줄게요. 귀는 일부러 자르고 그렸습니다. 애니메이션 때문에. 아무래도 포인트가 많다 보니까 수정할 때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 일러스트나 혹은 애프터 이펙트의 쉐입 레이어에 익숙하신 분들은 베지어 곡선으로 하면 편하잖아요. 그 기능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딱 눌러주면 베지어 곡선 모드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데 이 정점을 하나하나 선택하시려면 이 포인트 선택 모드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포인트 선택 모드로 하고요. 여기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데 프로포션 에디팅은 끄겠습니다. 움직이는 건 G고요. 똑같이 G를 누르고 움직이면 되고 회전시키려면 로테이트 R 누르시면 되는데 한 가지 이 부분을 조금 더 반듯하게 하기 위해서 S를 누르잖아요. 그래서 S를 누르고 이렇게 그리게 되면 스트로크의 두께가 같이 두꺼워져요. 그래서 좀 이 공률을 좀 더 많이 주고 싶을 때는 그냥 핸들을 잡고 움직이셔야 스트로크의 두께가 변하지 않고 이렇게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은 이렇게 딱 꺾어지는 부분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이거를 이렇게 조정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핸들을 꺾어주려면 단축키 V를 누르고 벡터를 골라주시면 G 누르고 이렇게 꺾어진 선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얼굴을 한번 그려봤고요. 카메라에 눈을 꺼보면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겠죠. 약간 닌자 거북이 같은데. 자, 그 다음 귀를 그려줄게요. 자, 위에 있는 이거 레이어 이름을 이어로 바꾸겠습니다. 귀도 뭐 똑같은 머터리얼로 그리면 되겠죠. 페이스랑 똑같이. 자, 이렇게 그려주고, 자, 에디트 모드에 가서, 자, 지금 베지어 곡선 모드죠. 자, 이렇게 귀를 만들어줬고요. 자, 그 다음에 헤어라인을 만들겠습니다. 짱구는 헤어가 생명이죠. 자, 여기 레이어 하나 추가하고요. 여기다가 헤어는 머터리얼을 있는 거 하나 변형시켜서 쓸게요. 여기 솔리드 필이라고 돼 있는 거 선택하고 헤어라고 해준 다음에 필 컬러를 블랙으로 검은색으로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그릴 건데 인터폴레이트 방식의 애니메이션을 염두하고 그릴 거잖아요. 그래서 헤어라인은 이쪽 정수리부터 이게 아무래도 닫아줘야 되니까 시작하는 위치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쭉 그려볼게요. 이렇게 하고 또 이쪽으로 와서 이쪽에서 시작했죠? 네, 이렇게. 자, 에디트 모드로 가서 자,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열려 있는 거를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자, 1번 선택하고요. 선택해서 F로 닫아줄게요. 자, 이렇게 아주 이상한 모양이 됐는데 일단 귀는 머리보다 위로 보낼게요. 레이어 순서에서 머리보다 위로 보내고 이쪽 라인을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다른 거는 다 잠겨 있으니까 A 눌러서 전체 선택하고요. 스트로크에서 심플리파이 해줄게요. 그리고 베지어 모드에서 이렇게 해주고 여기는 V 눌러서 꺾어줘야 되겠죠. 이렇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귀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게 할게요. 자, 이렇게 하고 이쪽은 안 보여야 되니까 바깥으로 빼주겠습니다. 자, 드로우 모드로 가서 이 헤어에다가 마스크를 주도록 할게요. 자, 헤어 레이어 선택하고 아래쪽에 마스크 체크해 주고요. 플러스 눌러서 딱 페이스만큼만 보이도록 이렇게 만들어 줄게요. 자, 그 다음에 잠궈 주겠습니다. 자, 이제 뭘 그려야 되죠? 눈썹, 눈 다 그려야 되겠네요. 자, 플러스 하나 더 추가해 주고요. 눈 그려주겠습니다. 그냥 헤어랑 똑같은 머터리얼로 해서 쭉 따라서 이렇게 그려줄게요. 에디트 모드 가서 연결해 주고요. 자, 이거 눈 전체 선택하고 Shift D 눌러서 복제할 수 있죠. 자, 이렇게 복제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드로우 모드에서 이번에는 다른 스트로크를 그릴게요. 기존에 있는 것도 바꿔서 쓸게요. 요거는 아이 화이트 해주고 스트로크는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P를 하얀색으로 이렇게 만들어준 다음에 이렇게 그려주도록 할게요. 자, 에디트 모드 가서 자, 이쪽 두 개 선 연결해줘야 되겠죠. F 눌러주고요. 정점 도구 선택하고요. Shift D 눌러서 복제해서 눈동자 두 개 만들어 줄게요.
카메라 꺼보면 눈이 그려졌습니다. 자, 그리고 머터리얼만 추가해서 그리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아이 라인으로 필은 필요 없고 스트로크는 라인이죠. 네, 검은색 됐고요. 아이 라인으로 여기다가 그려볼게요. 같은 레이어입니다. 이렇게 쭉 그려주고 또 이렇게 그려줄게요. 그 다음에 위에 눈썹은 헤어랑 똑같이 해서 이렇게 그려준 다음에 두께를 조절하겠습니다. 에디트 모드에 가서 링크드 셀렉션 해주고요. Alt S 눌러서 이렇게 두께를 조절해 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베지어 모드로 좀 움직여 줄게요. 이렇게. 자, 마찬가지로 링크드 셀렉션 하고 Shift D 눌러서 복제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얼굴이 그려졌고요. 입만 그리면 되겠네요. 그죠? 자, 레이어 하나 추가해 주고요. 레이어 이름은 마우스로 해줄게요. 머터리얼은 눌러서 뉴 해주고 얘는 마우스. 스트로크 필은 약간 빨간색. 이건 그냥 스테빌라이저 끄고 이렇게 입 됐습니다. 다른 거 다 잠궈주고 링크드 셀렉션 한 다음에 심플리파이 해줄게요. 자, 이제 카메라를 꺼보면 이렇게 짱구를 한번 그려봤고요. 자, 이제 짱구가 고개를 돌리는 애니메이션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인터폴레이트 방식의 애니메이션 할 거기 때문에 에디트 모드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뒤집어진 레퍼런스가 필요하니까요. 오브젝트 모드로 나가서 카메라 선택하고요. 카메라 옵션에서 플립 X 눌러서 뒤집어 주고요. 그 다음에 옆으로 이렇게 옮겨 줄게요. 자, 이 위치에 맞춰서 이제 고개를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로우 모드로 가세요. 자, 10프레임에서 해주면 되겠죠. 자, 10프레임에서 머리 라인부터 하겠습니다. 자, 에디트 모드 들어가서 아무래도 베지어 모드가 옮기기가 편하죠. 자, 여기서 G 누르고 얘는 V로 꺾어 줄게요. V 눌러서 이렇게 꺾은 모양이 되도록 하고요. 로테이트 돌려주고요. 지금 여기서 그 앞에 레이어를 보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게 그릴 때는 조금 불편하니까 꺼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계속 그려볼게요. 자, 여기는 정점을 다시 얼라인으로 맞춰줄게요. 자, 이렇게 해서 10프레임에서 이렇게 모양이 바뀌도록 해봤고요. 자, 그러면 1프레임에서 10프레임 이렇게 바뀌게 되죠. 자, 에디트 모드니까요. 여기서 바꿀 키프레임 선택하고요. 그 사이에다가 타임 인디케이터라 그러죠. 이거를 놓고 그리즈 펜슬 메뉴에서 인터폴레이트 시퀀스 해줄게요. 아, 네. 커브, 이 베지어 상태에서는 인터폴레이트가 안 됩니다. 자, 베지어 모드를 끄고요. 그리즈 펜슬에서 인터폴레이트 해줄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자, 페이스는 잠궈주고요. 헤어 해볼게요. 카메라 눈 켜주고요. 자, 헤어도 자 10프레임에서 그냥 전체 선택하고요. G 눌러서 이렇게 옮겨줄게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고, 자, 어차피 마스크가 걸려 있으니까 디테일하게 안 맞춰도 됩니다. 자, V 누르고 벡터로 잘라주고요. 네, 여기도 넣어줘야 되겠네요. 자, 박스 셀렉션으로 해서 여기는 그냥 이렇게 빼줄게요. 자, 이렇게 해주고요. 마찬가지죠. 베지어 모드를 끄고요. 자, 그리즈 펜슬 인터폴레이트 시퀀스 해줄게요. 자, 그리고 카메라에 눈을 꺼서 재생해보면 이렇게 돌아가겠죠. 눈을 옮겨줄게요. 자, 눈은 사실 그냥 이대로 옮겨주면 되잖아요. 그죠? 전체 선택하고요. G 눌러서 옮겨줄게요. 좀 맞춰줄게요. 자, 링크드 셀렉션 움직여주고요. 또 링크드 L 눌러서 움직여서 이렇게 맞춰줄게요. 눈 선택하고요. 그리즈 펜슬에서 인터폴레이트 시퀀스 이렇게 돌아가겠죠. 자, 그 다음 입, 자, 링크드 셀렉션 입 골라주고요. 이렇게 와서 돌려줄게요. 이렇게 하고, 자, 인터폴레이트 시퀀스. 자, 이제 귀만 남았네요. 그죠? 자, 이제 귀를 해줄 건데요. 자, 귀 레이어 잠금 상태 풀어주고요. 자, 10프레임에 와서 귀는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없어지기 전까지 귀가 어떻게 움직일지를 잘 생각하고요.
귀 링크드 셀렉션 해주고요. G 눌러서 귀는 이렇게 일단 올라가다가 사라지면 되잖아요. 일단은 인터폴레이트 시퀀스 만들어주고요. 자, 그 다음에 쭉 올라가다가 귀는 사라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쯤에서 없어지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에서 오파시티 있죠. 이어 레이어의 투명도 여기에 키프레임 하나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한 프레임 뒤로 가서 없애줄게요. 그러면 이렇게 사라지게 되겠죠. 자, 반대쪽 귀도 마찬가지로 만들어줘야 되겠죠. 착하게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플러스 그 다음에 이어 2 머터리얼은 페이스랑 똑같은 거였죠. 그리겠습니다. 스테빌라이저. 자, 이렇게 그려주고요. 10프레임에서 이 상태니까 에디트 모드로 가서요. 10프레임에 대고 그렸지만 키프레임을 1로 옮겨주겠습니다. 10프레임에다가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이렇게 붙여줄게요. 자, 그리고 자, 1프레임에서 똑같이 이렇게 움직여줄게요. 자, 이제 얘도 인터폴레이트 시퀀스 해야 되겠죠? 키프레임 선택하고요. 인터폴레이트 시퀀스 만들어줄게요. 자, 그리고 얘는 안 보이다가 보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퍼시티가 0이다가 귀가 사라질 때 요때부터 보이면 되겠네요. 그죠? 여기까지는 0이다가 그 다음 프레임에서 1이 되면 되겠죠. 자, 드로우 모드로 돌아와서 한번 보죠.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겠죠. 하나 더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만약에 여기에서 눈을 이렇게 다른 레이어로 각각 분리하기를 원한다면 에디트 모드 가서 다른 거 잠궈두고요. 눈 레이어만 이렇게 켜준 다음에 이렇게 골라주고요. 알파벳 M 누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다른 레이어를 선택하면 기존 레이어에서 삭제되고 그쪽 레이어로 스트로크가 옮겨지는데 여기서 뉴 레이어를 골라주면 여기 GP 레이어 여기에 이렇게 스트로크가 옮겨진 걸 볼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인터폴레이트 방식의 애니메이션을 할 때 유용한 에디트 모드 사용 방법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모델링도 마찬가지지만 2D 애니메이션도 정답이 있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의 그림을 그릴 때도 어떤 부분은 인터폴레이트 방식이 유리하고 또 어떤 부분은 프레임 바이 프레임으로 직접 그리는 게 유리하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레이어를 어떻게 구분할까 이런 것들을 잘 고민한 다음에 그림을 그리는 게 아무래도 도움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그리즈 펜슬에 대해서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